지금 세계 기술 산업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에서 말 그대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상 첫 파업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 팽팽한 대립 그 한가운데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와, 시작부터 정말 강렬하죠?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요.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 삼성 경영진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이번 갈등이 얼마나 격렬한지 그냥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싸움 누가 하고 있는 걸까요? 한쪽은 아시겠지만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초격차를 외치는 삼성 경영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더 좋은 보상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제대로 뭉친 바로 그 노동조합이죠. 결국 협상이 왜 깨졌냐? 바로 이겁니다. 노조는 성과 낸 만큼 상한선 없이 보상해달라고 한 거고 회사는 아니다.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게 먼저다. 이렇게 맞선 거죠. 이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이 돈을 둘러싼 싸움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볼게요.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을 과연 어디에 먼저 써야 하냐. 이걸 두고 두 집단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회사 측의 논리예요. 우리가 영업이익을 170조 원이나 벌어도 여기저기 투자하고 연구개발하고 세금 내고 나면 진짜 남는 게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반도체 업계에서 압도적인 1위, 이른바 초격차를 지키려면 버는 족족 거의 다 다시 쏟아부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좀 절박한 주장인 셈입니다. 회사가 왜 이렇게 돈 쓰는데 신중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새로운 공장 짓는 데만 해도 정말 수십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고요. 또 글로벌 시장에서 1등 자리를 지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기술 경쟁력 지표 10개 중에 5개는 이미 중국한테 뒤처져 있다. 이런 냉정한 경고까지 나왔어요. 바로 등 뒤에서 경쟁자들이 막 쫓아오고 있다는 위기감이 확 느껴지죠. 그런데 노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미래 투자를 외치는 동안 정작 우리 직원들은 더 좋은 대우를 찾아서 경쟁사로 떠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 경쟁사 직원의 3분의 1밖에 못 받는다. 이러니 어떻게 인재를 지키겠냐는 겁니다. 이 인재 유출이라는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게 노조의 생각인 거죠. 자, 그럼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볼까요? 이게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 직원이 받은 성과급 4천만 원입니다. 이 숫자만 딱 보면 뭐 꽤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쟁사는 어땠을까요? 무려 4억 원입니다. 4천만 원 대 4억 원. 딱 10배 차이가 나죠. 노조가 왜 그렇게 상대적 박탈감을 이야기하는지 이 두 숫자만 봐도 그냥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단순히 돈을 얼마 더 달라는 문제에서 그치지 않아요. 이제는 도대체 뭘 기준으로 우리 성과를 평가하는 거냐 하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 모든 갈등의 한가운데 좀 어려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부가가치, 줄여서 EVA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삼성이 성과급을 계산할 때 쓰는 지표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회사가 번 이익에서 자본 비용 같은 걸 뺀 좀 복잡한 내부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노조가 바로 이 EVI 시스템의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과연 공정한 거 맞냐 하고 말이죠. 노조가 이 EVA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이건 회사 내부에서만 계산하니까 직원들은 들여다볼 수 없는 블랙박스나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둘째, 그래서 이 숫자가 맞는지 검증할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특히 공장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부 직원들은 이 방식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뭐냐? 이런 거 말고 그냥 투명하게 영업이익 기준으로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가장 뜨겁게 폭발했던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이 파운드리 사업부를 두고 말 그대로 논쟁이 터진 건데요. 여기서 정말 감정적인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노조 측에서는 경영진이 투자 전략을 잘못 짜서 적자가 난 걸 왜 우리 노동자 탓으로 돌리냐고 비판했고요. 그랬더니 사측에서는 파운드리가 수조 원 적자 낸 건 사실 아니냐. 삼성이란 울다리가 없었으면 진작에 문 닫았을 사업부다. 이렇게 맞받아친 겁니다. 여기서 동기부여에 대한 두 집단의 생각이 완전히 엇갈립니다. 노조는 파운드리에서 일해봤자 어차피 보상도 적은데 누가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싶겠어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보상이 먼저라는 거죠. 그런데 사측은 정반대입니다. 거꾸로 생각해봐라. 돈 많이 버는 메모리 사업부랑 적지 않은 파운더리랑 똑같이 주면 메모리 직원들이 과연 열심히 일하겠냐? 이렇게 반박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상황이 완전히 꽉 막히자 회사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진짜 역대급이라고 할 만한 제안을 테이블에 올린 건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노조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인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회사 제안이 뭐였냐면요. 첫째, 연봉의 최대 210%까지 역대급 성과급을 주겠다. 와, 엄청나죠? 둘째, 근데 이걸 현금이 아니라 우리 회사 주식으로 주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이 주식을 받고 나서 일정 기간 안에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면 받았던 주식을 다시 다 내놔야 한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결과는 거부였습니다. 노조는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게 뭐냐? 결국 직원들이 다른 회사로 떠나지 못하게 발을 묶어두려는 일종의 제약, 황금 수갑 같은 거라고 본 거죠. 이렇게 대화의 문은 완전히 닫혔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아주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2월 19일에 협상이 공식적으로 결렬되자마자 노조는 바로 3월 초부터 파업 같은 단체 행동, 즉 쟁의 행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파업에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조합원 전체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정말 코앞까지 온 거죠.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이냐면요. 만약에 정말로 파업이 일어나게 되면 이건 삼성전자의 그 막강한 반도체 사업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삼성 내부의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 기술 산업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바깥에서는 중국 같은 경쟁자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외부의 적과 싸우기도 벅찬 상황에서 과연 삼성은 자기 조직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에 삼성의 미래가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